안녕하세요. 광성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자, 오늘은 언론 관련된 20번부터 25번까지 지문을 공부를 할 거고요. 지문 한 번씩 다 읽어봤을 테니까 문제 푸는 걸 위주로 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들으시고 기말고사 문제 관련된 부분들을 다 수업에서 다룰 거예요. 언급을 할 거니까. 자, 오늘 수업 꼭 잘 들으시고 기말고사 잘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언론에 관련된 집니다라는 것을 이제 훑어보셨을 것이고, 문제를 한번 쭉 보시다 보면 그냥 주는 문제가 하나가 있죠. 2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먼저 풀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문제는 먼저 빨리 풀어버리고 좀 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 자,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뭐 A가 본문 내용 보시면 뭐 견주다, 뭐 이바지하다, 맞부딪히다,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에 보시면 돕다라는 게 있었죠. 이에 그 돕다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돕는 것, 남이 하는 일이 잘 되도록 거들거나 힘을 보태다 이런 의미잖아요. 자, 그런데 25번에서의 5번 같은 경우에는 증진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증진이라는 단어는 기운이나 세력 따위를 점점 더 늘려가고 나아가게 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 당연히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쉬우니까 네, 좀 빨리 풀어버리시고요. 어휘 문제가 독서 지문에서는 항상 꼭 출제가 됩니다. 최소 두 문제 정도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어휘 문제 틀리는 일 없도록 좀 우리가 평소에 글을 읽을 때에도 모르는 단어 같은 것들은 자 표준국어 대사전 좀 찾아보는 그런 습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 자 이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 앞부분이 다 가고 뒷부분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 지문을 먼저 보고 앞에서 먼저 답이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21번도 가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인데 일단 가에서 해결되는 선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먼저 보면 유리할 거고요. 기억 같은 경우는 나 지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지문을 읽어야 풀 수 있는 자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런데 23번 문제는 또 이제 가만 읽으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은 먼저 풀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24번 같은 경우는 또 나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22번, 24번 같은 경우는 좀 나중에 풀고, 그 다음에 문학 문제 풀 때처럼 20번이나 21번은, 그러니까 문학도 그랬었잖아요. 지문이 만약에 세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첫 번째 시를 읽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그어가면서 자, 답이 되는 건 안 되는 것을 이제 먼저 골라내는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좋다라는 얘긴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일단 먼저 우리가 가를 볼게요. 가에 보면 일단 미국의 헌법학자 제롬 베런 얘기가 나오고 자, 이 사람이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을 최초로 주장을 했대요.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뭐뭐를 말한다 했으면 우리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죠? 정의잖아요, 정의. 그쵸?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이란 이러이러한 권리를 말한다. 자, 정의를 내려서 설명을 하고 있고 자, 이 베런이라는 사람이 뭘 지적했는지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한 것이다 라고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헌법학자예요. 이 사람 전문가죠. 이런 전문가가 언론 매체 접근 이용 이런 권리에 관해서 주장하고 자 이렇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견해 의견 이런 것들을 지금 밝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산문단으로 가시면 이 언론매체 접근 이용권이라는 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반론권인데 이것은 이러이러한 권리다라면서 계속해서 이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는데 반론권 안에 어떻게 구체화되어 있냐면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특정 의견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는, 그죠? 사회의 다양성을 해치거나 특정 의견을 차별하게 하지 못하는 자 이런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통해서 언론 매체를 이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반론권이 이러한 가치가 있다, 의의가 있다라고 또 자 밝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사문단을 보시면 자, 민주주의 실현을 이바지하는 중요한 권리다라면서 자, 이거 역시 이어지는 거죠. 이 의의죠.
네, 이런 언론 자유를 보장한다.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되게 중요한 권리라는 이 법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한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딪힐 수 있대요. 편집권이라는 게 또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기자나 이런 사람들 있죠?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자, 그것을 시청자들이 이렇게 지금 그것을 또 뭐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견에 부딪힘이 있을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할 때는 구제수단을 활용해서, 자, 이런 것들을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가를 먼저 봤잖아요. 우리가 나까지 보고 보면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가 내용만 보고, 자, 보세요. 권리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아까 여기서 보시면, 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죠? 얼핏 보면 맞죠? 자, 그 다음에 권리의 발전 과정을 소개했대요. 이게 발전 과정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67년이라고 했어요. 그럼 그 과정이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그쵸? 60년대 이랬고, 70년대 이랬고, 뭐 80년대 이랬고, 90년대 이랬고, 2000년대 와선 이랬다. 이런 식으로 그 과정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그럼 이거 일단 2번 벌써 틀린 거예요. 그리고 권리 등장 배경. 권리 등장 배경?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제롬 베런이라는 사람이 67년도에 주장했고, 지적했고,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3번은 그럴싸하죠. 그리고 그 실현 양상을 설명하고 있대요. 그 언론에 관한 법이 자, 이런 식으로 반론권의 이러이러한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설명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일단 3번도 답이 될 수 있어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 이거는 일단 2번이 아니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발전 과정,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권리. 우리 근데 이거 지난번에 배웠죠? 수업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죠? 통시적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근데 얘는 지금 통시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핏 우리가 이 부분만 보고 통시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죠. 그 뒤에 있는 과정을 설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2번, 4번은 확실히 아니고요. 권리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대요. 그러면, 자, 이런 가치 얘기 나오면서 이런 조항들이 제대로 실현되려면 이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권리의 유형을 구분했느냐, 권리 등장 배경과 실현 양상을 설명했느냐, 요거에 관해서 약간의 그런 차이점을 우리가 조금 눈여겨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내용을 보면서 요 뒷부분 요거 1번하고 3번만 보면 사실 답은 금방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21번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가의 내용에서 일단 적절한 내용이 나와 있겠죠. 언론 매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국민의 언론 매체 접근 이용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 좀 전에 방금 읽었잖아요. 여기서 뭐라 그랬죠? 남용할 때는, 그죠? 여기서 얘기 나왔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1번은 많은 얘기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민법상 어쩌고 저쩌고, 민법상, 언론중재법상 이런 얘기는 근데 지금 다 어디 나오죠? 이런 거는 여기 언론중재법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뭐 민법 얘기가 또 여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나에 나오죠. 그러니까 2, 3, 4번은 나를 읽고 구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배런은 가에 있었잖아요. 그죠? 배런은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언론의 자유가 소수의 것으로 전락했다고 보았다. 자, 배런 아까 전에 우리 여기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왔죠? 자, 여기 언론의 독과점으로 인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매스미디어의 거대와 독점화에 따라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대요. 자, 그러면 다시 5번으로 갈까요? 시민에게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 이거 아니죠. 그죠? 매체를 소유할 수 있는 거는 뭐 권리는 돈만 있으면 뭐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지키면 소유할 수 있죠. 그걸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서 소수의 것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거대와 독점화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매체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소수의 계층이나 집단의 것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죠? 자, 엄연히 다릅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23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 지금 3점짜리 문제고요. 보시면 보기가 있어요. 보기 내용을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있는 자 그런 문제기는 합니다. 왜냐면 본문 내용 외에 보기를 또 읽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일단 기억을 보시면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언론 매체가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균등한, 균형성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은 언론 매체에 접근하는 그런 어떤 국민들의 이용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조항이고요. 공론장 얘기가 본문에서도 나왔었죠. 그 배런이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독과점을 해요. 그리고 또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를 합니다. 조금 다른 색으로 써보면 자 이렇게 독과점을 하고 그러니까 통로가 점점 사라지고 그죠? 상업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상업적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건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는 얘기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시청자가 필요하죠. 그죠? 자, 그래서 시청자나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보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해요.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이나 의견은 무시해요. 방송에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시청자들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중적인 주장이나 의견만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론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다양하고 공정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과관계로도 또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 1번으로 다시 오면 공론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은 언론 매체에 의하여 비판을 당한 국민이 반론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랬는데 여기가 지금 균형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반론권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 반론권은 어디 있었냐면요. 가에 자, 산문단을 보시면 여기 있었죠. 아까 네모 쳐놨죠. 자, 반론권은 이러한 권리로 자, 구체화되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언론 매체에 의해서 여기 명예훼손,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자기와 관련 있는 보도에 대해 반론이나 정정 또는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정, 반론, 해명의 기회를 요구하는 자 그런 권리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보기에서의 기억은 균형성에 관한 얘기니까 얘는 아니네요. 그럼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자, 여기서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나머지도 봐야겠죠. 니은은 방송법 6조 2항인데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이 니은이 다양성을 해치지 않는다, 뭐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인 거잖아요. 방송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차별금지법인데 약간 우리가 이걸 PC주의로도 좀 해석해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약간 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뭐 편견? 이런 것들이 섞인 그런 표현을 쓰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뭐 신념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조금 뭐 여러분들 뭐 마블이나 요즘 이렇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 PC주의도 있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그 확대 해석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점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요. 뭐, 일단, 언론사에서 이런 것들을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방송법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 그거에 관해서 지금 보시면 사회 다양성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많은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언론중재법 17조 1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론 등에 의하여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이 사람이 무슨 범죄자라고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에 대한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등이 이 사실에 관한 추후 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범죄자인 줄 알고 언론사에서 방송을 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범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면 억울하잖아요.
자기는 범죄자가 아닌데 언론사가 이렇게 먼저 공개를 해버려서 음, 자기가 이제 어떤 명예훼손을 입었다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이렇게 명예훼손을 입었거나 비판 공격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반론 정정 해명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는 얘기가 이제 산문단에도 나왔었던 거죠. 자, 그래서 자, 디귿에 관련된 걸 보시면 매스미디어를 소유하지 않아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 그렇게 반론권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나 글을 읽고 나에 관련된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나 일단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서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자 언론중재법에서 자 이런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이 자 이렇게 제공이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사실 우리가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에 관해서 비교하겠구나, 뭐 대조하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정정보도 청구권은 하고 일단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도 내용의 잘못을 바로잡는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자 여기 이거죠.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보도에 관한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달라요. 자 이거 이따가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볼 거고 정정 보도를 청구하는 피해자는 원 보도가 허위임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반론 보도는 원 보도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거 차이 확실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비교 대조라고 이야기를 한 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자, 여기 보세요. 정정 보도라는 거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원 보도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반론 보도는 원 보도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여부와 상관없어요. 그냥 반론, 나의 반대 의견인 거죠. 반대 의견, 반대 주장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토론 다 수행평가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반대 의견, 반대 주장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죠? 자, 그리고 정정보도 청구권과 반론보도 청구권의 주체는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리고 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이다. 당연히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네, 당연히 그걸 청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 청구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청구권의 주체는 언론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해 자, 사실적 주장이라는 말이 또 문제에 나오니까 자, 우리 요거를 조금 잘 봐둘게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자, 이 사실적 주장이 뭐냐면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필요해요? 사실적 주장이라는 거는 증거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사실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참이든 거짓이든 어쨌든 증거에 의해서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면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존재 여부잖아요. 자, 그러니까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이게 둘 중에 무엇이든 상관없고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광고 등은 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죠. 그죠? 증거가 없는 거죠. 피해자는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정정 또는 반론 보도 청구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된대요. 종이에 써서 작성해서 그죠? 작성해서 자 그렇게 제출해야 되고 언론사가 청구를 수용한다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 뭐 TV 채널이었으면 방송을 하겠죠. 신문이었으면 기사를 작성을 하겠죠. 이때 보도는 원 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방송 진행자는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읽어야 한다. 그랬어요. 자, 통상적인 속도. 통상적인이 무슨 뜻일까요? 뭐 알고 있죠? 느낌은 있죠? 자, 통상적이다. 특별하지 않다라는 얘기죠.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이게 정정보도라고 반론보도라고
좀 이렇게 뭐 강조를 하면서 읽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보통 일상적인, 일반적인, 자, 그 보통 보도를 할 때의 자, 그런 속도랑 똑같이, 자, 그렇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하게 이게 뭐 반론 보도라고 해서, 또는 정정 보도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언론사가 뭐 자기네들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경우가 됐으니까 일부러 뭐 작게 막 빠르게 그냥 대강 읽고 넘어가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사실 여기 기억까지 봤으니까 뒤에 문제도 해결이 되기는 하는데요. 자, 우리 본 김에 그냥 사문단도 다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만약에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면 민법 제764조에 의거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론중재법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또 민법이 있네요. 그죠? 근데 언론중재법은 아까 뭐라 그랬죠?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났을 땐 청구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좀 짧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원래는 길어요.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길어서 줄여서 우리가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언론중재법 관련된 게 사실은 또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것들이 이게 행정법 안에 속하는 문화예술법 이고요. 이 안에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이 저작권법 관련된 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고, 그죠? 문화재보호법 같은 경우도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경우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영화진흥법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문화예술법 안에 포함이 돼요. 역시 언론중재법도 이 문화예술법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 관련 지문들에서 흔하게 좀 출제되기도 하고 출제될 수 있을 법한 자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작권 같은 경우도 특히나 뭐 많이 다루어지는 자 그런 겁니다. 언론중재법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민법으로 또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르면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은 언론 보도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아까는 3개월이었잖아요. 근데 3년으로 굉장히 길어졌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언론 보도가 있으면 10년이 지났을 때는 불가하다. 민법상 정정보도를 청구할 때는 언론사 등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잘못된 언론 보도로 손해를 당한 기자 또는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언론중재법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기자한테도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에는 자, 이 민법으로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려면 언론중재법과 달리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과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얘는 그냥 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까다롭긴 하네요. 그러니까 3년에서 10년까지 자 이렇게 해주는 거죠. 요런 조건이 있네요. 만약 언론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해당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된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그랬어도 그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보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엄격한 성립 요건을 필요로 한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 요건이 있었죠. 언론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 해당 보도의 위법성이 있다는 것 요런 것들을 입증해야 자 그래야 자 할 수 있다. 그리고 자 마지막에 보시면 이러한 청구권 등은 피해를 입은 개인의 입장을 제공하게 하여 개인의 피해 회복을 돕고 우리 사회가 진실을 발견하고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한다, 도움을 준다라는 또 그 의, 가치 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20번, 자, 여기 아까 1번하고 3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사실 권리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가보다는 나가 더 맞죠? 정정보도 청구권, 반론보도 청구권 이런 것들을 더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에 더 가까운 설명이고요. 여기도 보시면 나는 권리의 주체를 법률의 내용에 따라 분류했다라고 했는데, 자, 권리의 주체, 자, 주체에 관한 거는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밑줄을 쳤죠? 보도 내용과 개별적 연관성이 있으며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이다. 이거를 피해를 입은 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법률 내용에 따라 분류했나요? 피해를 입은 자가? 주체가 또 분류가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그죠? 3번이 답이 될 거고 나를 보시면 자, 근거한 법에 따른 권리의 성립 요건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언론중재법상
이러이러하다. 그죠? 민법상 이러이러하다. 라고, 자, 지금 여기 뭐, 이렇게 개월수, 여기 뭐, 3년에서 10년 얘기도 나왔었고, 자, 이러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여기 나왔었죠. 답은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1번에서 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2, 3, 4번이었는데요. 공공이익을 위한 보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아까 전에 여기서 봤죠. 그죠? 만약에 언론 보도가 명예를 훼손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것이다 할 때에는 위법이 아니다. 라는 거 얘기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민법상 정정보도 청구권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권보다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길다. 그래서 뭐 3년 이내에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 그다음 언론중재법상 자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체 얘기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게 다 맞는 거고 5번 아까 전에 답 골랐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의 이유를 출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뭐였습니까? 아까 전에 자, 여기 이때의 보도는 자, 그러니까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신청을 했을 때 자, 이제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 이제 수용을 했어요. 했다면 이때의 보도는 원보도와 동일한 채널 지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방송 진행자가 보도문을 읽을 때 통상적인 속도로 일반적인 그죠? 특별하지 않은 속도로 읽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의 이유예요, 이유.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원보도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등한 방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너무 쉽게 당연히 답은 1번이죠. 원 보도를 한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원 보도를 진실에 맞게 진실 이거는 뭐예요? 진실이려면 이건 정정 보도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뭐 반론 보도도 포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 되겠고 원 보도에 비해서 신속한 전달 수단 아니죠. 똑같은 속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물론 이제 그 청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이러한 마음이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법률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이거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뭐 이건 언론중재법상의 뭐 그런 이야기인데 진실에 맞게 수정이 되려면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거는 정정보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진실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하려면 자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청구한 사람이 확실히 입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겠죠.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증거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리고 보다 더 신속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죠? 동일한 어떤 그런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자 동일하게 그 매체에서 통상적인 속도로 그렇게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언론 매체가 대중적인 주장과 사람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주장을 차별적으로 보도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거 지금 대중들이 이걸 불편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이거는 지금 청구한 사람의 이야기니까 다 안 되는 얘기고요.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여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또는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되게 그럴싸한 얘기거든요. 양측의 주장을 그러니까 이제 그 보도한 언론사와 청구한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양측의 주장을 같은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거. 그리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시청자나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요거는 요 개념을 조금 본문에 나왔던 개념을 좀 정리를 해서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정보도. 그러니까 정정보도는 원래 보도가 진실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증거를 통해서 자,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거짓이다. 라는 것을 바로 잡는 보도가 정정보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판단은 시청자나 독자가 하지 않습니다. 원래 보도가 잘못됐고 이것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바로 잡는 보도니까요. 자, 그런데 반론 보도 같은 경우는 다르죠. 반론 보도는 원래 보도가 있고 반론 보도가 있어요. 자, 동일한 매체에서 똑같이 자, 이렇게 동일한 효과를 주는 보도를 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시청자나 독자에게 요거를 이렇게 제공을 해요. 자, 그러면 시청자나 독자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매체에서 같은 방식으로 제공한 원 보도와 반론 보도를 둘 다 접하고 양측 주장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반론 보도란 말이죠. 자, 그러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나 독자가 내리도록 하기 위한 것은 반론 보도이지 정정 보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밑줄 친 기억의 내용은 반론 보도 또는 정정 보도 둘 다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5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24번 문제만 풀면 되는데요. 나를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에요. 잘못된 걸 고르는 거고. 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A는 신문기자 B가 제보 내용에 대한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한 기사로 인해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를 입은 이 사람이 이제 주체가 되겠네요. A가 자, 피해를 입은 주체가 되는 거고, 다음의 내용으로 신문의 대표자 C 또는 기자에게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자 한다 합니다. 자, 본 신문은 2022년 9월 1일자 신면에 뭐뭐시 소재 동물병원 입원한 반려견 방치하고 처방전 위반금을 제목으로 먹이를 주지 않았으며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자, 먹이를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처방전 발급하지 않고 의약품을 투약했다라는 보도 내용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해당 동물병원은 CCTV 영상을 확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겠죠? 동물병원의 직원들이 입원한 반려견에게 적정량의 먹이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먹이를 주지 않았다라는 첫 번째 주장, 이게 뭡니까? 거짓이죠. 잘못된 보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거 뭐예요? 정정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네가 잘못 이야기를 했어요. 정정 보도를 하는 거고, 또한 해당 동물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발급하지 않은 건 일단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련 법에 근거하여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혀왔대요. 그러면 법률적인 또 어떤 근거가 있네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법률적인 게 있으니까 이게 증거가 되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게 지금 잘 보세요. 관련 법에 근거해서 수의사가 직접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자, 이러한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발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발급할 수도 있는 거고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동물병원의 입장은 뭐예요? 발급하지 않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발급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기자는 발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보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해야 돼요? 시청자가 해야죠. 그죠? 처방전을 발급할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요. 처방전을 실제로 발급하는 병원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처방전 여러분도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처방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어떠한 약이 이제 나에게 처방이 되었는지가 그 약과 그 성분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그 처방전을 보고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어떤 약을 처방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더 정확하게는 제가 알기로는 그 처방전에 나와 있는 그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격에 살 수 있는지 뭐 이런 얘기까지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발급하면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좋은 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법에 근거해서 직접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자, 이 동물용 의약품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그죠?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자기네들의 주장이고 자기네들의 의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은 바로 잡는다라는 정정 보도를 한 거고, 왜냐면 먹이를 제공했으니까요. 이거는 사실적 주장인 거죠. 증거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 부분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서 우리 병원에서는 발급하지 않았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해 라고 이제 반론 보도를 한 부분인 거예요. 일단 그걸 구분해서 보시고, 1번 A가 별도의 취재를 하지 않은 B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하려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겠군. 자, B는 누굽니까? B는, 자, 여기 별도의 취재 없이 보도를 했죠? 그 보도를 한 기자예요, 기자. 자, 그러면 자, 이 기자에게도 정정 보도를 청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나에서 읽었었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자, 손해를 가한 기자, 그리고 편집자 등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청구를 할 수 있다. 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돼요. 민법으로 가는 거죠. 언론중재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이 민법으로 가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1번은 많은 얘기가 되겠고요. 먹이 제공과 관련된 내용은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먹이 제공했으니까 이거는 사실을 바로잡는 정정 보도인 거잖아요. 처방전 미발급과 관련된 내용은 반론 보도를 청구하려는 거죠. 이거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가 해라 라는 얘기죠.
자, 이 신문의 보도가 있음을 안 날이 2023년 9월 1일이라면 민법 764조에 의거해서 권리를 행사해야겠군. 자, 이것은 나에서, 자, 우리 아까 전에 산문단에서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보시면 3개월 이내,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땐 청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신문이 22년 9월 1일자예요. 22년 9월 1일자고 23년 9월 1일이니까 1년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민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언론중재법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미 1년이 지났기 때문에. B의 기사 중 입원한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이라고 했는데, 자, 보세요. 이걸 많은 학생들이 헷갈려 한 것 같은데, 먹이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먹이를 줬어요. 그게 뭐를 통해서 알려졌냐면, CCTV 영상을 확인을 했고, 자, 이게 증거가 됐죠. 자, 그래서 먹이를 제공했어요. 바로 잡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사실적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지 않겠군. 자, 이거 일단 틀린 말이죠. 사실적 주장이에요.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인데 이게 왜 사실적 주장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본 친구들이 있는데,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 그죠? 반려견에 먹이를 주었다는 내용이 참이잖아요. 자, 그런데 참이든 거짓이든과 상관없이 증거에 의해서, 자, 그것이 진위 여부가 판단이 가능하면 그걸 사실적 주장이라고 했죠. 자, 그 내용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 여기 나의 산문단을 보시면 사실적 주장이라는 것은 증거에 의해서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죠? 존재 여부, 그러니까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이면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자, 그것을 사실적 주장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거짓이죠. 증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사실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실적 주장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해당하지 않겠군이라고 한 거에 낚이면 안 되는 거죠.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C가 언론중재법에 의거한 A의 청구를 수용한다면, 받아들인다면 청구를 받는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A가 요청한 보도문을 이 신문에 싣겠군. 언론중재법은 우리 아까 전에 본문에서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언론중재법. 자, 7일 이내에, 그죠? 7일 이내에 정정 또는 반론 보도문을 방송하거나 싣게 된다라고 나왔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25번 문제까지 다 풀어봤고요. 중간고사 때 했던 부동산법 관련된 것보다는 좀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오늘 방송 보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질문하시고요. 영상에서 혹시 조금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나중에 또 질문을 통해서 바로 잡으시고, 자, 그리고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